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본 영상은 추세 기반형 투자 분석 영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내용은 아무래도 이번에 CPI와 금리 인상 그리고 알트코인 소식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이번 주에 6월 CPI 발표가 나오게 됩니다. 아마 과거 대비보다는 변동폭이 조금 더 덜할 것인데 비트코인이 이때까지 CPI 발표할 때마다 변동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형태에 따른 결과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카고 연은 총재가 우리는 최우선 목표는 인플레이션 잡는 거다. 경기 침체 없이 이루어내는 것은 황금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현재 진행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패턴으로는 생각보다 고용도 잘 버텨주고 실적도 잘 나와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3분기로 이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 3분기부터는 이제 기업 실적이 얼마나 둔화가 되었는지 이게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둔화에 따른 메시지가 나올까봐 아무래도 이제 조만간에 이제 바이든 씨가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프라 쪽에 돈을 아주 그냥 무지막지하게 쏟아 부으려고 지금 장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초기 인프라 투자도 원래 필요했지만 이런 쪽에다가 한 번 더 불씨를 쏟아 부으니 CPI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내려가기가 어려운 조건이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인프라 하면 당연히 고용 효과도 어느 정도는 최저 마지노선은 지켜줄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고금리 상태는 꽤 오랫동안 좀 갈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 다음으로 여전히 이번에 통화 추이가 상당히 많이 풀렸다는 걸 또 우측에 있는 내용만 보셔도 알 수가 있습니다. 딱 한 달 만에 찍어낸 돈이 1300조 원 정도 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뭐 1년치 예산 네, 2배 되는 돈을 찍어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국의 정부부채 현황을 본다고 하면 6월 2일 기준점에서 협상 이후 한 달 만에 찍어낸 돈이 약 1조 달러 정도 된다. 한국 돈으로 대략 한 1,300조 원이고 이건 이제 인프라 자금 정도와 부채 한도 협상안 통과되고 나서 이제 망아지처럼 풀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로 알 수 있는 건 여전히 인프라 투자 비용으로 쓴다라고 했으니 아마도 그 인프라 투자에 따른 대상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이제 유망하는 인프라 쪽에 투자 쪽으로 베팅을 좀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분기 때 아무래도 이제 미국 정부 정책이 저렇게 나오게 되면 지수도 잘 방어가 되기 때문에 지금 뭐 딥커플링 형태로 비트코인과 지수가 다르게 간다라고 하여도 너무 낙폭이 커버리면 비트코인도 따라 추정해서 전체적인 자산의 충격적 영향은 빗겨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금리 인상의 7월달 시점은 요 날에 있어요. 7월 25일, 26일 날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시점에서 가장 CME 패드워치에서도 뭐 거의 한 8, 90% 정도 나와주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 올리게 되면 또 상당량 은행들에 따른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좀 둔화 수위에 따른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ECB와 BOJ도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되는 그 금리의 마지노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거의 봉착을 했었을 때 이제 기업들에 따른 위기 이야기도 분명히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게 아마 3분기 정도 순에서 거의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으로 이번에 거래소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바이낸스 월간 현물 거래 페어가 좀 많이 감소를 했다라는 게 더 블록에서 집계 결과치를 좀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대시보드에 따르면 글로벌 규모에서 큰 거래소인 바이낸스 월간 현물 거래상이 1월에 1420개에서 7월달에 1380개로 감소를 했는데 이제는 더 많이 줄겠죠. US가 날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 더 많이 내려가지 않을까 싶고요. 우측의 블러의 비딩 시스템 업데이트와
가치 희석에 따른 논란거리가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번 업데이트를 했죠. 그래서 가스 전략의 최적화와 가스비 감소, 그리고 여기서도 뭐 비딩 가능을 좀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혼자 블러 TVL 10%를 차지하고 있던 고래 홀더가 갑자기 블러의 가치 희석 문제를 비판을 하면서 7,002더 전액을 출금을 했다라는 형태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3년 덱스 거래량과 이더 가격의 상관성을 보게 된다고 하면요, 현 가격 수준에서 조정을 보일지 아니면 현 단계에서 바닥을 보일지 좀 매우 애매한 위치에 일단 있긴 하는데요. 여기에서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워낙 이제 CEX보다 덱스가 워낙 너무 활발하게 되어 가고 있고 거래량도 꾸준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이제 수학 거래 증감 추이가 만약에 점점 둔화가 된다고 하면, 과거에도 좀 별로 안 좋았던 형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측을 보게 되면 2060년도 때까지 비트코인 반감기와 보상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것도 보게 되면 뭐 이때부터는 반감기 보상 비율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가장 많이 떨어지는 시점이 아마도 이 2032년도 때부터 일자리수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그렇게 효용 효과가 전 좀 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는 뭐 당장 뭐 효용 효과가 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조금 그렇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럴 거라고 하면 채굴 회사들에 따른 여러 가지 투자에 있는 확장성이나 확대를 채굴 쪽 기반 요소 말고 더욱더 다른 쪽에 있는 사업부를 더 키우려고 하는 뭐 투자비 집행이나 이런 쪽을 더욱더 힘을 더 기울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하이퍼리즘의 1,000억 원대 위믹스 유동화에 따른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또 내용이 나와주기도 했었는데요. 6월 30일 기준으로 검찰이 압수수색을 이제 하기도 했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거래소 송금한 시점에서 4월에서 6월 정도 사이에 대략 변동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한번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추이가 지금 51.55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한때 18년도에서 19년도 때까지를 본다고 하면, 이때 좀 많이 내려가니까 최대가 거의 74, 75까지 올라갔어요. 한편으로는 제가 50%가 넘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비트코인의 힘만 더 세질 확률이 매우 높고, 오히려 알트코인이 올라가기에는 좀 버겁지 않겠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은 또 환전 거래 시스템도 원활하지 않는 상태에서 총 시드가 들어올 수 있는 쪽은 정해져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비트코인 마켓으로, 또는 스테이블코인에 있는 자금이 빠지면서 나머지 알트코인으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유동성이 좀 많이 줄고 들어올 수 있는 자금도 한정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풍차 돌리기 효과의 가장 수혜가 누가 될 것이냐, 이런 걸 좀 눈치껏 좀 빠르게 볼 필요성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도미넌스 추이도 조금 더 과하게 올라가 볼 필요성이 있는데, 한번 올라가면 잘 꺾이지 않는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올라가면 한동안 좀 도미넌스가 여기서 좀 머물다가 한 번 더 올라가는 때까지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여기서 한 번 더 꺾이게 되면 알트코인이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게 와 드디어 알트코인 이제 막 시작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냐. 그래서 과거 기반의 뭐 보면 엘리어트 파동으로 뭐 3파동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기본으로 본다라고 해도 아마도 거의 비슷하게 그 정도는 좀 도미넌스 추이에서도 보여주지 않겠냐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한 비트코인 그냥 단일 차트로만 본다고 하면, 여기서 한동안 패턴이 그렇게 썩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볼린저 밴드가 너무 많이 줄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나머지 지표를 제가 주관적으로 바라보는 형태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쁘게 나오는 조건은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요런 사이에서 특징적인 코인들이 몇 개가 있죠. 뭐 보게 되면 뭐 여러분들 아시겠죠. 뭐 페페 같은 애들이나, 페페 좀 요즘 이슈가 많더라고. 페페 2.0
네, 7.0까지 있더라고요. 2.0 최근에 나왔었죠. 근데 여기서 페페가 3.0, 4.0, 뭐 5.0, 뭐 7.0대까지 나오더라고요. 그거 보고 좀 놀랐습니다. 페페 이렇게 치면 자, 3.0 나왔죠? 4.0, 예, 있죠? 5.0, 6.0, 네, 이렇게 쭉쭉 있어서 과연 페페가 어디까지 지금 사이즈가 커질지, 그리고 저렇게 되면 좋습니다. 기존의 페페 오리지널이 결국엔 살아남을 것이기 때문에 그 자금이 또 쫙 땡기겠죠. 그렇게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쪽에 자금이 직결이 된다라는 의미도 일단 NFT 쪽이 다시 관심을 끌게 되는 또 그런 형태도 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지금에 있는 상황에서는 현재까지도 약간 지루하고 여름에는 그렇게 뭐 되게 재미있는 장이 연출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신 변동폭은 유믹스 지금 이제 변동적인 사항과 그 다음에 CPI 부분 한 번 더 보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남아져 있는 8월 달에 라이트코인하고 ETF 부분에 따른 분위기가 이번에 비트코인 정말 중요한 시점에서 잠깐 재미없는 장으로 넘어가는 초입부 단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적절하게 특징적인 그런 코인들 빼놓고는 진입은 하지 않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